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 일대에서 약 700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토요일부터 전기가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당국이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두 곳에 대한 기습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욕시에서 14만 건 이상의 독감 확진 사례가 보고되는 가운데 이번 시즌 독감으로 어린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 일대에서 약 700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토요일부터 전기가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일 브루클린의 부슈익과 베드스타이, 퀸즈의 자메이카 지역에서 1,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전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지난주 파크 슬로프와 보럼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에 이어 이번에는 부슈익 등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호텔을 예약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콘 에디슨 측은 도로에 뿌려진 제설용 소금이 눈과 섞여 녹으면서 전기 시스템 및 전선에 영향을 미쳐 정전이 발생했다며 작업반이 서비스 복구를 위해 24시간 내내 작업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당국이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두 곳에 대한 기습 단속 작전을 펼쳐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등을 대량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업계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뉴욕주 보건국, 경찰 등과 합동으로 6일 오전 7시 20분에서 8시 퀸즈 플러싱 소재 37에비뉴 선상에 해피라이프 데이케어와 157스트릿 선상의 소망 데이케어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데이케어 업계에 따르면 이날 5시간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합동 단속반은 두 곳의 데이케어 회원 정보와 재무 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압수해갔습니다. 단속반이 해피라이프의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했을 당시 센터 내부에는 70에서 80명의 한인 노인 회원들이 출석을 한 상태였으며 회원들은 신분증 검사와 현금 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 전국적으로 복지지원금 부당수급 사기 근절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미네소타 등을 휩쓸고 있는 메디케이드 관련 복지지원금 부당수급 사기 단속과 맞물리면서 연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국토안보부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레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국적법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은 미국 내 어느 지역에서 체포됐든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보석 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행정부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비시민권자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체포될 경우 이민법원에서 보석 신문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범죄 경력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가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의무구금은 최근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에게 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존스 판사는 이전 행정부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집행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에 더 강력한 집행 권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2건의 별도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뉴욕시에서 14만 건 이상의 독감 확진 사례가 보고되는 가운데 이번 시즌 독감으로 어린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보건국은 5일
이번 독감 유행 시즌 동안 독감으로 인해 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독감 시즌 뉴욕시에선 14만 4천 건 이상의 독감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2%가 18세 미만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최근 독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맘때쯤 독감 사례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예방 조치를 꼭 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아이스 요원들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6일 우리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으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아이스 요원들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뉴욕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교, 병원, 보호소, 주차장 등 시정부 소유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속 제한 강화, 시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스 등 연방정부 기관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정 마련, 사건 발생 시 위기대응 조정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마주한 상황 등에서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 32,000장과 10개의 소수의 언어로 제작된 소책차, 당신의 권리를 알아두세요를 각 지역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지에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설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센서스국은 오는 2030년 총 인구조사 준비를 위한 연습조사의 일환으로 엘라베마주 헌츠빌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지에서는 최근 인구조사 설문이 아닌 미국 사회 전반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사용되는 질문들이 채택됐습니다. 문제는 ACS 설문들 중에 당사자는 미국 시민입니까? 이라는 시민권 관련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방인구조사는 지난 75년간 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불법 합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 대상으로 삼아 정확한 인구 파악을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연방 상무부에 불법 체류 이민자를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확정되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산됐던 시민권 질문 도입 시도가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1기 당시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저지했습니다. 이후 불법 체류자를 의석 배분 기준에서 제외하려는 행정명령도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철회됐습니다. 미국에서 심오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슈퍼볼과 올림픽 무대로까지 번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오른 팝스타 배드 버니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슈퍼볼 하프타임 쇼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절대적으로 끔찍한 공연이었다며 미국의 기준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 위주로 진행된 무대를 두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 배드 버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세계적 아티스트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며칠 전 그래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아이스 아웃을 외치며 이민세관 단속국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올림픽 스키 선수 헌터 헬스는 완전한 패배자로 동계올림픽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그는 대표팀 선발에 도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대표팀에 포함된 것은 몹시 유감이라며 이런 사람을 응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에 미 국가대표로 출전한 헬스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일에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지금 미국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탐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나에겐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 내가 좋다고 믿는 미국의 가치를 대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조기를 달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232명의 미국 선수들은 빙판과 설원에서 최선을 다할 준비를 마쳤지만 그들의 올림픽 순간에 정치가 피할 수 없게 끼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과 미국의 첫 메달은 각각 스노보드의 김상겸과 알파인 스키 활강의 브릿지 존슨이 가져갔습니다.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의 37세 베테랑 김상겸이 8일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베냐민 카르레 이어 준우승하며 깜짝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을 통틀어 처음 나온 메달로 한국의 통산 400번째 올림픽 메달이기도 합니다. 김상겸은 이날 예선에서 1, 2차식이 합계 1분 27초 18을 기록, 전체 8위에 오르며 결선에 진출했으며 결승전에서 카르렉에 0.19초 차로 준우승을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9일 열린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 정영석 조는 라운드 로빈 최종전에서 경기 막판 호그라인 반칙에 아쉬움 속에 노르웨이의 역전패를 당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8일 알파인 스키 여자 미국 대표팀의 브리짓 존슨은 토파네 센터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에서 1분 36초 10의 기록으로 독일의 엠마 아이허를 제치고 미국 대표팀의 첫 메달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9일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에서 총점 69점을 기록해 일본을 1점 차로 따돌리며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이들 기업이 칩과 데이터 센터에 투입할 자금은 총 6,6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조차 자본 지출이 영업 현금 흐름을 웃돌면서 경영진이 주주 환원 축소, 현금 보유고 감소 또는 추가 차입과 증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가 잇따라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생성형 AI가 인터넷 이후 가장 큰 혁신 물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처럼 큰 지출이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간 대형 기술주들은 자본 지출 부담이 부각되며 급락했다가 일부 종목만 반등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서 부채나 주식 발행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공시 이후 아마존 주가는 하루 만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금융정보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캐피털 IQ에 따르면 올해 이들 기업의 자본 지출은 약 2천억 달러로 영업 현금 흐름 추정치인 1,800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는 오라클과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잉여 현금 흐름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유지해온 자산 경량화 모델에서 벗어나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채 확대와 자사주 매입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주주 수익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연방재무장관이 최근 이례적으로 높은 금 가격 변동성 원인으로 중국의 투기성 자금을 지목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금값과 관련해 중국 내 거래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정부 당국이 금과 관련해 증거금 요건을 강화해야 할 정도로 투기적 열풍이 거세다며 현재 금값은 전형적인 오버슈팅 국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값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우려 등이 겹쳐 최고치를 경신하다 지난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근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지목했습니다. 세계금협회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금괴와 금화는 총 432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8% 급증한 수치로 전 세계 총 금 소매 시장 전체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규모입니다. 중국인들의 금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이 같은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중장년층 여성이 금 매수세를 주도했다면 최근엔 1g 규모의 작은 금 알갱이를 유리병에 모으는 등 중국 MZ세대까지 사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간 한정 정기적금 프로모션으로 2026년 목돈 마련을 함께하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역 인근 7번 노선 열차와 브루클린 36번 가역 열차 내에서 남성 2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으며 범시관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6일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첫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에 오른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립싱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비자만족지수협회가 발표한 2026 식료품점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레이더조가 10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해 미국 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식료품점 1위로 선정됐습니다. 스타벅스가 오는 3월 10일부터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그린, 골드, 리저브로 나뉘는 3단계 멤버십 체계를 도입하고 이용 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맞춤형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르네상스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완성하기 위해 습작으로 그린 발스케치가 경매에서 2,720만 달러로 낙찰돼 미켈란젤로 작품 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국 생굴과 관련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례가 급증하면서 홍콩 당국이 한국 업체가 공급한 생굴의 판매 유통을 중단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소낙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7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대한민국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맨해튼 곳곳에서 한국의 국가유산과 전통예술이 소개되는 행사가 펼쳐집니다. 뉴욕 한인회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특별 공연 및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11일 오후 3시에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인 뉴욕이 타임스스퀘어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합니다. 뉴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